1990년대 초반 은행에 가려면 반나절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번호표 뽑고 긴 줄에 서서 창구 직원 앞에 앉기까지 1시간은 기본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송금이 끝납니다. 창구에 앉아있던 그 수많은 은행원들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은행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년 전에는 선망의 직업이었고 지금은 불안한 직업이 되었으며 10년 후에는 어쩌면 사라질지도 모르는 직업, 은행원이라는 직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68살입니다.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해왔고 그 세월 동안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1993년, 그때 은행이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은행 문 열기 전부터 줄을 서야 했습니다. 오전 9시 개점인데 8시 반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것을 사람 손으로 처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통장 정리 한번 하려면 은행원이 직접 기계에 넣고 프린트해 줘야 했고, 수표 한 장 발행받으려 해도 서류 작성하고 도장 찍고 확인받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은행 업무 하나 보는데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게 당연했던 시절입니다. 그때 은행원은 정말 대단한 직업이었습니다. 대학 나와서 은행에 취직했다고 하면 동네방네 소문이 났어요. 안정적이고 월급 좋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 은행원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공무원 아니면 은행원. 이게 그 시절 부모님들의 꿈이었습니다. 은행원과 선 봤다고 하면 집안 경사였고, 은행원과 결혼한다고 하면 시집 잘 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은행원 월급이 일반 회사원보다 20%에서 30% 정도 높았고, 퇴직금도 두둑했습니다. 무엇보다 망할 걱정이 없었어요. 은행이 문 닫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1990년대 중반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ATM이라는 기계가 등장한 겁니다. 현금 자동 입출금기. 처음에는 사람들이 무서워했어요. 기계가 돈을 준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잘못 누르면 돈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카드 집어삼키면 어떡합니까? 비밀번호 틀리면 계좌 잠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기계 앞에 서면 손이 떨린다고 하셨어요. 버튼 잘못 누를까봐 뒤에 줄 선 사람들 눈치 보여서요. 하지만 편리함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줄 안 서도 되고 은행 문 닫아도 돈을 뽑을 수 있으니까요. 점심시간에 밥 굶어가며 은행 뛰어갈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ATM이 퍼지면서 은행 창구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단순 입출금 업무가 확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10,000원 뽑으러도 창구에 가야 했는데 이제는 기계가 대신해 주니까요. 은행원들은 점점 더 복잡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대출 상담, 펀드 가입, 보험 설명, 이런 일들 말입니다. 그때만 해도 은행원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단순 업무를 대신해 주니까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어요. 더 전문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 뱅킹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에서 컴퓨터로 송금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보안이 걱정된다며 안 쓰는 사람이 많았어요. 해킹당하면 어떡합니까? 돈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걱정들이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터넷 뱅킹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공과금 납부, 계좌 이체, 잔액 조회, 이런 것들을 굳이 은행에 가서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인터넷 뱅킹이 퍼지면서 은행 지점 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마다 은행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만 해도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다 있었어요. 걸어서 5분 거리에 은행 4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건물은 그대로인데 은행 간판은 사라지고 커피숍이나 편의점이 들어섰습니다. 은행 지점이 줄면서 은행원 수도 줄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2010년에 국내 은행 직원 수는 약 12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약 9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13년 만에 3만 명이 사라진 겁니다. 이 숫자가 실감이 안 나실 수 있습니다. 3만 명이면 작은 도시 인구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전체 인구가 약 12만 명인데 그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만큼의 은행원이 다른 일을 찾아 떠나야 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다른 금융회사로 옮겼고, 누군가는 전혀 다른 업종으로 갔고, 누군가는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는 스마트폰 뱅킹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뱅킹은 그래도 컴퓨터 앞에 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뱅킹은 지하철에서도, 버스에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요. 제 나이 또래 분들은 처음에 스마트폰 뱅킹 어려워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글씨가 작고 뭘 눌러야 할지 모르겠고 실수로 잘못 보내면 어쩌나 걱정되고요. 하지만 한번 배우고 나니까 편하더라고요. 식당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송금할 일이 많은데 예전에는 점심시간에 후다닥 은행 다녀와야 했습니다. 손님 없는 틈 타서 뛰어가고 줄 서서 기다리고 시간에 쫓기고요. 그런데 지금은 주방에서 잠깐 스마트폰 꺼내서 송금하면 끝입니다. 30초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제가 편해졌다는 건 은행원이 할 일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제가 은행 가서 송금하면 은행원이 서류 확인하고 도장 찍고 전산 입력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 한 사람 업무 처리하는데 5분은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은행원이 필요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수천만 명입니다. 그 수천만 명이 은행에 안 가니까 은행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이게 은행 산업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이 은행에 가기를 꺼리게 된 겁니다. 감염 위험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 스마트폰 뱅킹 안 하던 어르신들도 코로나 때문에 배우셨어요. 자식들이 가르쳐드리고 은행에서 전화로 안내해주고요. 코로나가 끝난 지금도 사람들은 은행에 잘 안 갑니다. 한번 비대면에 익숙해지니까 굳이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은행들도 이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점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전국 은행 지점 수는 약 6,500개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5,500개 정도로 줄었습니다. 4년 만에 1,000개 지점이 사라진 겁니다. 지점이 줄면 당연히 은행원도 줄어야 합니다. 요즘 은행들이 어떻게 인원을 줄이는지 아십니까? 신규 채용을 확 줄입니다. 예전에는 은행마다 매년 수천 명씩 뽑았습니다. 대졸 신입 공채가 큰 행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몇백 명만 뽑습니다. 어떤 은행은 아예 신입 공채를 안 하기도 합니다. 경력직 위주로만 뽑는 거죠. 기존 직원들은 어떻게 할까요? 은행들이 희망퇴직을 받습니다. 50대 초반 직원들에게 퇴직금 많이 줄 테니 나가라고 권유합니다. 일부는 자발적으로 나가고 일부는 반강제로 밀려납니다. 30년 일한 사람이 50대에 회사를 나와야 하는 겁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데 50대에 새로운 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AI가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 말입니다. AI가 은행 업무를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문의는 챗봇이 응대합니다. 계좌 잔액이 얼마입니까? 이체 한도가 얼마입니까? 가까운 지점이 어디입니까? 영업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에 기계가 대답합니다. 예전에는 콜센터 직원이 전화 받아서 답해줬는데 이제는 AI가 합니다. 처음에는 챗봇이 엉뚱한 대답을 해서 화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서 지금은 웬만한 질문에는 사람만큼 대답합니다. 콜센터 직원 수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대출 심사도 AI가 합니다. 예전에는 은행원이 서류 검토하고 신용평가하고 대출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었어요. 며칠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 은행 보시면 대출 심사가 몇 분 만에 끝납니다.
AI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바로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보다 빠르고 어떤 면에서는 더 정확합니다.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 아시죠? 이 은행들은 지점이 아예 없습니다. 창구도 없고 창구 직원도 없습니다. 모든 서비스가 스마트폰 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고객 수는 엄청납니다. 카카오뱅크 고객이 2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점 없이 2천만 명을 상대하는 겁니다. 전통 은행들이 수십 년에 걸쳐 모은 고객을 인터넷 은행은 몇 년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전통 은행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걸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는 겁니다. 앱을 편리하게 만들고 비대면 상품을 늘리고 AI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그러면서 지점과 인력은 줄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입니다. 지점 유지하려면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앱 하나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은행원이 완전히 사라질까요? 저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줄어들 겁니다. 지금 9만 명 정도 되는 은행원이 10년 후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4만 명, 어쩌면 3만 명까지 줄어들 수도 있어요. 단순 업무를 하는 사람은 거의 필요 없어지고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만 남게 될 겁니다. 어떤 은행원이 살아남을까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자산관리 전문가입니다. 부자들 상대로 투자 상담하고 포트폴리오 관리해주는 사람들이요. 이건 AI가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기계보다 사람을 신뢰하거든요. 수십억, 수백억 자산을 기계에 맡기기는 불안하잖아요. 둘째, 기업금융 전문가입니다. 회사에 큰 돈을 빌려주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업 대출은 개인 대출과 다릅니다. 회사 재무제표 분석하고 사업성 평가하고 협상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업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눠야 하고요. 이런 일은 AI가 할 수 없거든요. 셋째, 디지털 전문가입니다. 은행 앱 개발하고 AI 시스템 만들고 사이버 보안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은행원을 줄이는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가장 필요한 인력이 되는 겁니다. 옛날 은행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금융 지식보다 IT 기술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창구에서 일하던 평범한 은행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단순 업무는 기계가 대신하고 복잡한 업무는 전문가가 하니까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지금 30대, 40대 은행원 분들 중에 걱정 많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당연한 걱정입니다. 5년 후, 10년 후 내 자리가 있을까? 희망퇴직 대상이 되면 어떡하나?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본 은행원이 없을 겁니다. 특히 지점에서 창구 업무만 해오신 분들은 더 막막하실 거예요. 저도 식당 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손님이 전화로 예약했습니다. 직원이 전화 받고 날짜 시간 확인하고 수첩에 기록했어요. 예약 바꾸거나 취소할 때도 전화했고 직원이 일일이 응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네이버 예약, 카카오 예약으로 손님이 직접 합니다. 전화 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직원이 계산대에서 현금 받고 거스름돈 줬는데 지금은 키오스크나 테이블 결제로 손님이 직접 합니다. 직원 한 명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된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불편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 배우기 귀찮고 기계 고장나면 어떡하나 걱정되고요. 하지만 적응하고 나니까 훨씬 편하더라고요. 제 식당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은행만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모든 산업이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흐름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은행원만 불안한 게 아니에요. 마트 계산원, 주유소 직원, 콜센터 상담원, 회계사, 세무사까지 모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내 직업이 안전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30년 전에 은행원이 이렇게 줄어들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안정적인 직업의 대명사였는데요.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내 직업이 어떻게 될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둘째, 대체 불가능한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기계가 못하는 일이 뭘까요? 사람 마음을 읽는 일, 복잡한 상황에서 판단하는 일,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단순 반복 업무는 기계한테 지지만 이런 일은 아직 사람이 우위에 있습니다. 은행원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가 대신 못하는 전문성을 키워야 살아남습니다. 셋째, 평생 학습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대학교 졸업하면 공부 끝이었습니다. 취직해서 정년까지 일하면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합니다. 5년 전에 배운 기술이 지금은 쓸모없어지는 세상입니다. 계속 새로운 걸 배워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공부 안 하면 도태됩니다. 저도 68인데 계속 공부합니다. 유튜브 하는 법 배우고, 스마트폰 활용법 배우고, AI 사용법도 배우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젊은 사람들보다 느립니다. 하지만 안 하면 뒤처집니다. 세상이 변하는데 나만 그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은행원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불안하시겠지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옵니다. 내일 당장 일자리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5년 후, 10년 후는 장담 못합니다. 그 시간 동안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먼저 디지털 역량을 키우세요. 엑셀 잘 다루시나요? 데이터 분석할 줄 아시나요? AI 도구 사용할 줄 아시나요? 이런 능력이 앞으로 더 중요해집니다. 은행 내에서도 디지털에 강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디지털에 약하면 제일 먼저 구조조정 대상이 됩니다. 요즘은 무료 온라인 강의가 많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엑셀 강의, 데이터 분석 강의, AI 활용법 강의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퇴근 후에 하루에 30분씩만 투자해도 1년이면 실력이 많이 늘어납니다. 바쁘다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자격증도 도움이 됩니다. 투자 상담사, 금융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같은 자격증 말입니다. 은행에서 나오더라도 금융권에서 일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로 옮길 수도 있고 개인 사업자로 독립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FP, 재무설계사로 독립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부자들 상대로 자산관리 상담해주고 수수료 받는 일입니다. 은행에서 쌓은 경험이 큰 자산이 됩니다. 고객 응대 노하우, 금융상품 지식, 이런 게 다른 데서도 쓸모가 있거든요. 아예 다른 분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은행에서 배운 걸 다른 데서 활용하는 거예요. 고객 응대 경험, 숫자 다루는 능력, 꼼꼼한 서류 처리 능력, 이런 게 다른 업종에서도 유용합니다. 부동산 분야로 가시는 분도 많고, 세무회계 쪽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창업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 주변에 은행 나와서 공인중개사 시험 봐서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은행 다닐 때 대출 심사하면서 부동산 보는 눈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경험이 새로운 직업에서 큰 도움이 된 겁니다. 꼭 금융권에 남아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셔도 됩니다. 자녀나 손주 둔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 진로 지도할 때 옛날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 은행원, 대기업 정규직, 이게 우리 세대 성공의 기준이었죠. 하지만 지금 아이들이 어른이 될 20년 후, 30년 후에 그 직업들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부모 마음, 조부모 마음이 다 그렇죠. 하지만 앞으로는 안정적인 직업 자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평생 한 직장 다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 직업을 거치고 계속 변화에 적응하는 게 새로운 안정입니다. 제 손주 세대는 평생 5개에서 7개의 직업을 거칠 거라고 합니다. 한 직장에서 30년 일하는 건 옛날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특정 직업을 목표로 하기보다 어떤 상황에서든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특정 직업을 강요하기보다 능력을 키워주세요. 문제 해결 능력, 소통 능력, 창의력, 디지털 활용 능력, 이런 것들이요.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어떤 직업을 갖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적응할 수 있습니다. 코딩을 배우라는 말 많이 하는데 코딩 자체보다 문제를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사고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AI 시대에는 기계에게 일을 시키는 능력이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걸 정확히 표현하고 결과물을 평가하고 수정 지시하는 능력 말입니다. 이건 어떤 직업에서든 필요한 능력이 됩니다. 다시 은행원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은행원이라는 직업은 사라지는 중입니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적은 수만 남게 될 겁니다. 이건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기술 발전, 비용 절감, 소비자 편의, 모든 게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이 이 일자리를 잃는 건 분명 슬픈 일입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명절에도 당직 서고 그렇게 헌신한 분들이 50대에 밀려나야 하는 현실은 가슴 아픕니다. 본인 잘못이 아니에요. 기술이 변하고 세상이 변한 건데 그 대가를 개인이 치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식으로 변해왔습니다. 마차 몰던 사람들이 자동차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고 타자수들이 컴퓨터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전화 교환원, 필름 현상소 직원, 비디오 대여점 사장님 다 사라졌어요. 지금은 은행원 차례입니다. 중요한 건 변화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적응하는 겁니다. 변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에 올라타면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ATM 나왔을 때 기계 정비하는 새로운 직업이 생겼고 인터넷 뱅킹 나왔을 때 IT 전문가 수요가 늘었습니다. AI 시대에도 새로운 직업이 생깁니다. 그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요약하겠습니다. 30년 전 은행원은 선망의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ATM,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 AI를 거치면서 은행원 수는 계속 줄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업무 은행원은 사라지고 전문성 있는 소수만 살아남을 겁니다. 이건 은행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직업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대체 불가능한 능력을 키우고 평생 학습하는 것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 사라질 직업과 새로 태어날 직업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트 계산원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무인 계산대가 늘어나면서 마트 계산원도 은행원과 비슷한 운명을 맞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은행원이신 분들, 은행에서 일하셨던 분들, 여러분의 경험담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30년 사업 경험으로 바라본 미래 직업 이야기. 사라지는 직업 태어나는 직업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